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가을 운동회 뭐 이런 거 할 때 마지막 좀 되면 릴레이 하기 전에 줄다리기 으쌰 으쌰. 근데 줄다리기 할 때 보통 이제 저는 힘이 센 편이 아니라서 저게 참여하기보다는 바깥에서 그래 우리 팀 이겨라 이겨라 응원을 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딱 보면 한 10명이 딱 줄 서 있잖아요. 그랬을 때 휘슬이 울리고 나서 영차 하다가 가운데 리본이 이게 한쪽으로 가죠. 근데 이게 한쪽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기보다는 한번 기울면 그 방향대로 가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제가 이제 지금 몇 년째 매월 부동산 시황을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이제 레포팅한 것들을 제가 발표하고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계속 매달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하나의 점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점으로 이제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봤을 때 요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조금 오르는 것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이게 참 이게 부동산이 어려운 게 뭐냐면 뭐 지방의 어떤 동네는 사실은 아직도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의 어떤 동네는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냥 뭐 큰 변화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자, 그랬을 때 이거를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하락하고 하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라고 정의 내려야 될까? A, B, C 중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틀린 말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전반적인 추이를 좀 볼 필요는 있겠죠. 그 방향, 추이 그런 부분들을 보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5월달 자료, 올해 5월달 그때 전국의 시세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해 본 건데 평균 시세예요. 평균치예요. 통계가. 지금 보면 전국이 하락세거든요. 물론 이제 입지가 좋고 인기가 있는 지역들은 상위 한 10% 20% 있는 아파트들은 이 시점에도 이미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어떤 지역들은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들은 뭐 하락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런 지역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어쨌든 평균치로는 전국이 하락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6월달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갑자기 이제 세종시가 상승하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은 현장에서 체감되는 느낌은 이미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 달부터 세종시는 상승으로 전환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평균치 상으로 이게 딱 드러난 게 6월이었죠. 전국이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지역이 상승으로 전환됐네. 그러고 나서 한 달 딱 지났는데 어떻게 되죠? 이 지금 저 까만색 제가 뭔가 바를 하나 해놨죠. 저게 뭐냐면 줄다리기 할 때 정중앙의 리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표기해 둔 거거든요. 3개의 지역이 상승으로 전환됐죠. 강원도랑 경기도. 그리고 한 달 딱 지나서 봤더니 갑자기 5개 지역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매매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전세까지 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이게 점점점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구나. 상승하는 지역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9월달, 지난달이죠. 통계치를 보면 거의 절반 가까운 지역이 전국의 절반이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 또한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 어때요? 딱 이 느낌 아니에요? 흐름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 생각드세요? 여러분은 그 약간 느낌이 오나요? 한 번 더 확대해 볼까요? 서울 지역을 확대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 까만색 막대가 거의 70% 가까운 지역들이 전부 상승세예요. 일부 이제 약간 못난이 구들 그런 친구들만 여전히 평균치 상으로는 하락을 하지만 실제 아파트 단위로 보면 모든 아파트 다 하락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오르고 있는 게 더 많죠. 그리고 8월 달에 이러했는데 9월 달 딱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이제 뭐 85%, 90%에 가까운 지역들이 상승세로 지금 다 넘어가고 있고 매매 가격보다 이 파란색이 전세 상승세인데 전세 상승이 지금 더 큽니다. 이게 지금 서울의 분위기예요. 최근까지 진짜 5월달부터 9월달까지만 보여드렸거든요. 이걸 만약에 경기도로 바꾼다? 뭐 다를까요? 경기도의 8월달 걸 보면 한 정중앙쯤에 있었어요. 절반 정도는 상승, 절반은 평균적으로 하락세. 근데 9월달 되니까 이게 또 점점점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이게 만약에 10월달, 11월달, 12월달 한 3개월만 모니터링 했을 때 과연 이 까만색 바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봤을 때 우리가 뭐 미래는 몰라요. 근데 최근 한 6개월치 길게는 뭐 1년치를 쭉 봤을 때 이 바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그냥 누가 봐도 보이는 거거든요. 과거 이 팩트를 무시하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서울에서 또는 경기도에서 여기 보세요. 아직도 하락하고 제대로 상승을 못하고 있는 지역들 제가 보니까 구리시, 뭐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뭐 경기도 광주시, 군포시, 뭐 의왕시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6개월 지났을 때 계속 하락세일까요? 다 사람이 사는 동네이고 나름 선호가 되는 동네예요. 이곳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들 과연 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친구들 오르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좋은 아파트들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우리가 뭐 무조건 뭐 상승하니까 사자, 말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렇게 객관적으로 조금 판단하고 생각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방향이 어땠냐면 사실은 하락하는 지역이 하나,
둘, 셋, 넷 늘어나다가 모든 지역이 다 하락하는 방향으로 쫙 그때는 가고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하락하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 추세대로 가겠구나라고 사람들 다 생각을 하고 인정을 했고, 근데 이제 점점점 그게 언제까지 계속 하락할 수만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되면 그 하락세가 멈추겠죠. 그리고 멈췄다가 다시 상승하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완전히 틀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부터 우리가 뭐 유튜브 영상부터 시작해서 뭐 또 좀 살펴보면 저는 이런 문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5년 동안 앞으로 집 쳐다도 보지 마세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거 다 파세요. 이런 썸네일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뭐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이 말만 믿고 가지고 있던 거 다 팔았다면 어땠을까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야말로 부동산을 단기 투자로 생각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1일 1주택자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작년에 내 집 마련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 삼촌, 뭐 가족, 친지분들 다 통틀어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부터 이미 주택을 하나 갖고 있던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뭐 특정 기간이 왔을 때 뭐 하락기가 올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하락기가 왔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하락할 거니까 갖고 있던 집 다 파세요. 과연 그게 맞는 걸까요? 이건 너무 단기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길게 놓고 보면 사실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저도 매번 뭐 전망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 볼 수 있는 기간이, 전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고작 1년에서 2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대응의 단계예요. 근데 5년 뒤까지 하락할 때니까 집 다 팔아라.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10년 뒤에 어느 회사에 당신 입사할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걸 어떻게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돼가지고 사실은 특정 지역들이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을 때 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잠깐 오르는 거는 데드캣 바운스입니다. 지금 이 고양이가 뭐 죽었다가 잠깐 뭐 춤추는 겁니다. 뭐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그걸 명심해야 돼요. 뭐냐면 부동산은 아까 줄다리기 얘기했죠. 좀 더 정확한 예시는 부동산은 달리는 기차와 같아요. 한번 방향이 바뀌면 이게 주식처럼 이번 달 올랐다가 다음 달 내렸다가 그 방향이 잘 안 바뀌어요. 그거 알아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한번 방향이 바뀌면 그 방향대로 갑니다. 상승하다가 하락을 꺾이면 걔가 1년, 2년 충분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락하다가 상승 전환되면 갑자기 이게 그 반대로 가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올해 중반 됐을 때 저 어떤 이야기를 봤냐면 이런 문구를 봤어요. 앞으로 이런 징조 나오면 집을 사세요. 앞으로 이런 징조 나오면 집을 사세요. 5년 동안 집을 사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징조가 나오면 집을 사래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어느 정도는 대응의 어떤 영역이에요. 우리가 예상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 지역마다 흐름이 다르고 그때 살펴봐야 될 징조들은 당연히 있죠. 제가 수년 전부터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지표들은 무조건 있습니다. 매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때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반 분들이라면 최소한 5가지 정도 지표는 이건 쉬운 거니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수요와 관련된 청약 경쟁률, 그리고 미분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그 방향성,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입주 물량, 그 다음에 거래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이 거래량도 사실은 방향성이 더 중요해요. 증감 부분이.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 뭐 좀 더 가면 전세가율도 좀 보면 좋겠다. 이 5가지가 어떻게 지역별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죠. 앞으로 우리가 올해 하반기 때부터 뭐 어떻게 될 거냐, 뭐 그거를 뭐 전망을 하고 이걸 맞추기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큰 이 영역 안에 있잖아요. 이 영역 안에 있을 때 이걸 인정하면 돼요. 아, 부동산 사이클이 있다.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고 보합할 때도 있다. 다만 어떤 지역은 상승했다가 하락을 했을 때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지역이 있고요. 어떤 지역은 하락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10년 전 가격이 되는 게 아니라 뭐 1, 2년 전, 뭐 3년 전 가격이 됐다가 또 상승세를 또 타고 또 조금 조정받고 또 상승세를 타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가격이 우상향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이 이제 나뉘어진단 말이죠. 이제 그랬을 때 당연히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장기 보유하는 게 맞겠죠. 그렇잖아요. 자, 부동산 사이클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나면 지금 이제 최근에 하락기를 좀 조정을 겪었고 지금 상승세를 좀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이미 지금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들을 조금은 인정을 해야 돼요. 자, 방향이 바뀌었어요. 바뀐 방향이 다시 또 방향이 바뀌려면 그냥 바뀌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게 없잖아요. 결론은 그거예요. 올 하반기 이후에 정말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지금의 방향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까 우리 줄다리기의 이 바들을 체크해 봤잖아요. 이 검정색 바들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냥 짧게 3개월, 6개월만 봤을 때 야, 서울에 있는 은평구, 금천구가, 노원구가 계속 하락을 할까? 6개월 뒤에도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경기도에 있는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가 과연 저게 진짜 하락을 할까? 아닐 것 같은데 저게도 분명히 수요가 있을 텐데 그 방향대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큼 많이 올라가냐 그거를 따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너무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 않나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동산은 지역별 흐름이 완전 다르거든요. 서울은 오르는데 특정 지역은 얼마든지 하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어떤 지역들은 그냥 시세가 보합으로 갈 수도 있어요. 줄다리기를 해서 제가 뭐 아까 점점점 상승으로 조금씩 번져 나간다고 한 부분들이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수요가 있는 곳이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체크해봐야 될 게 상승의 크기, 그 다음에 그 빠르기, 속도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이 처음에 똑같이 시작을 했다가 하락을 하고 상승을 했다가 또 조정기를 받았을 때 최초 시점과 지금 시점에서 시세를 딱 체크했을 때 어떤 지역은 제자리고 어떤 지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의 종착지도 사실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 사이클이 있고 사이클의 종착지가 똑같다고 하면 똑같은 3억에서 출발해서 5억이 됐다가 3억 되고 또 5억이 됐다 3억 되고 제자리를 계속 걸어간다고 하면 사실은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뭐 입지 공부도 할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지역들은 그게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사이클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서 무조건 바닥을 찾아야 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떤 지역은 조금 더 우상향하는지 그 지역을 찾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역으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시기적으로 정말 좋은 시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물음표이지만 만약에 그냥 가설을 세우는 거죠. 지금이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랬을 때 나는 지금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최선인지 왜 그러한지 그것들을 답할 수 있는지 차라리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답이 안 나온다면 내가 어떤 걸 조금 더 살펴봐야 될까? 그 역량만 갖추고 있다면 시기와 상관없이 지금 시기에서는 이걸 선택하는 게 최선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게 그나마 최선이겠다. 선택해 나가는 거죠. 바닥에서 제일 좋은 걸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부동산 궁극적으로 투자하는 이야기 조금 이야기하면서 오늘 조금 주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분들도 대단히 많고요. 그 다음에 좋은 시기에 사서 좋은 시기에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요. 정말 목적이 다양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을 왜 하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관점으로 가져가야 되지? 라고 봤을 때 저는 모아가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그냥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땅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이용 가치가 있고 좋은 땅을 모아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땅을 투자하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왜? 토지는 레버리지가 많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토지를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찐 부자 아니고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건물이 있는 걸 사서 내가 거기 거주하면서 대출도 좀 일으키고 장기로 끌고 가거나 그것도 아니면 임대를 좀 줘가지고 끌고 가거나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건물을 다 빼버리고 토지만 있다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토지를 내가 30평 들고 있는 거랑 100평 들고 있는 거랑 50평 들고 있는 거랑 뭐가 더 나은 선택일까? 내가 30평 들고 있는 그 토지를 잽싸게 팔았다가 50평을 사는 게 그게 답일까? 아니면 30평짜리 토지를 갖고 있다가 또 내가 뭔가 돈을 모아가지고 50평대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답이 쉽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잽싸게 갈아타기가 정답이 아니라 좋은 녀석을 이거를 모아가는 개념이 항상 맞아요. 그리고 그 땅이 만약에 단순히 내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치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빌려줬을 때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들 수 있다면 그 친구는 사실은 이게 열매를 열릴 수 있는 좋은 녀석의 땅이에요. 그러면 오래 보유할수록 열매도 열릴 수 있고 계속 보유하다 보면
또 지가가 올라가지고 거기서 또 큰 부를 이루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금 거위를 배를 가를 필요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타이밍만 잡고 이거를 언제 사가지고 언제 적당하게 팔까? 그 생각을 하기보다는 최고의 엑시 전략은 팔지 않을 수 있는 물건을 그냥 사서 가져가는 거예요. 엑시할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여유가 되면 또 팔고 싶지 않은 물건을 사서 또 가져가는 거거든요. 제가 1년 넘게 이거 상담도 하고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하락이 시작했을 때 갖고 있는 물건 다 팔아야 될까요? 엄청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했던 이야기는 지금 이제 어려운 시기를 다 견뎠는데 왜 그 마지막에 와서 이걸 다 던지려고 하느냐. 이거를 그냥 조금만 더 보유하더라도 얘가 바닥을 다주고 다시 우상향하면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 누군가가 사고 싶어하는 물건이 그 물건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타이밍보다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지금 방향은 점점 우상향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거를 너무 긍정적으로 야 뭐 엄청 많이 오를 거야 라는 관점이 아니라 그 방향대로 가고 있구나. 여기다 욕심을 안 부리고 적당하게 선택하면 되지 않겠구나. 그런 이야기 조금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지금 상승 시작됐으니까 뭐 무조건 빨리 집을 사세요. 그 말도 누군가에게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을 꼭 필요한 사람들은 사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내가 내 집 마련해가지고 실거주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면 전세 살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남는 자금으로 다르게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수익형 부동산, 주식, 뭐 뭐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로 활용할 수 있어요. 다만 너무 이제 앞으로 뭐 오를 겁니다, 내릴 겁니다 그 이야기 현혹돼가지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너무 무리해서 선택하는 것만 좀 주의한다면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1년 넘게 시간을 지나면서 사실 저도 매도한 물건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팔아야 될 이유가 거의 없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친구들 시세가 쭉 다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좀 오랫동안 보유하면 대부분 다 이게 우상향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물건이라고 그러면 길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추석 이후 부동산 전망 지금까지 랭몬 생각이었습니다.